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 킹덤 최종화 하는 날이고요. 사실 제가 이거 신곡 미리 공개한 걸 들어보고 그것을 먼저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노래를 들어보니까 길게 이야기할 만한 내용이 좀 없어서 그냥 본방으로 바로 리뷰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래들을 들어보면 다 좋은데 요새 워낙 곡들이 잘 나와서 무대를 봐야 뭔가 딱 느낌이 올 것 같고 그냥 곡들만 들었을 땐 저는 이달소 노래가 가장 좋았고 비비지 우주소녀순이었는데 어쨌든 무대를 보면서 그 곡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같이. 네, 사실 이 컴백 음원 점수가 거의 지금 팬덤 크기 숫자대로 나왔네요. 지금 점수 숫자가 거의 현재 팬덤 크기 숫자라고 유추되는 크기죠. 네, 첫 번째 효리님 무대 잘 봤고요. 일단 이번 곡은 이제 문바톤으로 사실 익숙한 스타일이죠. 노래가 막 엄청 캐치하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완성도 높은 노래를 만들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효리님이 이 퀸덤에 나와서 보여줬던 무대들을 보면은 다 그냥 단순히 지금 당장 인기를 얻거나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진짜 그냥 멋있는 무대를 남기려고 매무대를 했다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효리님이 마지막에 순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뒤돌아봤을 때 효리님이 이 퀸덤2에 나와서 남긴 무대들이 본인에게 있어서 자산도 되고 효린이란 아티스트를 어느 정도 받쳐주는 무대들로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무대도 사실 처음에 보여줬던 그런 폭발력에 비해서 계속 비슷하니까 점수를 잘 받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 무대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무대였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무대를 지금 해외에서 본다고 하면은 와, 케이팝의 수준이 역시 지금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구나라고 볼만한 무대였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퍼포먼스나 스케일도 그렇고 효리님의 실력도 그렇고 거기에 영진님이 와서 랩을 하니까 이거는 꽤 자랑스러운 무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수는 사실 높게 받을 것 같지는 않지만 효리님에 있어서는 본인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무대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퀸덤2에 나와서 결국에는 폭발적으로 뭔가 수혜를 입진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것을 얻어가는 건 역시 효리님이 아닐까, 순위에 상관없이. 방송 나오기 전과 방송 나온 후에 어쨌든 사람들의 인식은 효리님이 가장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효리님이 한창 시스타했을 때 잘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오래전이었고 최근에 모르는 사람도 워낙 많았고 최근에 10대들한테도 새로 본인의 모습을 알리고 해외한테도 많이 알렸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적인 이득은 효리님이 그렇게 높지 않을지라도 이미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걸 가져갔다고 생각해서 가장 나오기 잘했다고 생각되는 멤버일 것 같아요. 나 뭐야. 우주소녀 무대 잘 봤어요. 제가 이거 선공개된 곡 들었을 때 노래 좋다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다만 약간 아쉬운 점이 요 지금 휘슬 사운드, 지금 메인 리프가 휘슬 사운드인데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사운드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써, 너도 나도. 최근에 세븐틴도 핫해서 이거 썼었나요? 꽤 많이 쓰거든요. 지금 최근 신곡이 한꺼번에 다 이거 유행한다고 다 이 사운드를 써서 그게 조금 사실 이 사운드를 썼다고 무조건 안 좋다고 할 수 없고 꽤 잘 썼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요번에 브레이브걸스도 신곡에서 썼죠. 여기에서 이따 나오겠지만 이렇게 멜로디와 무대는 열정적이면서도 저렇게 뭔가 서글픈 느낌을 만드는 게 저 사운드인데 그래서 이 휘슬 사운드를 가지고 굉장히 잘 만든 곡이기는 한데 이 휘슬 사운드의 비중이 워낙 커서 지금 이 사운드를 쓰는 다른 곡들하고 봤을 때 언뜻 들어서는 크게 차이점을 못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휘슬 사운드를 쓴 곡 중에서는 굉장히 잘 만든 곡이라고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우주소녀가 여기 나와서 꽤 이제 선전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 퀸덤2를 처음 리뷰할 때 제가 결국에는 소녀들의 싸움이 될 것이다. 우주소녀와 이달소. 근데 이달소가 기존 팬덤이 조금 더 많으니까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달소와 우주소녀가 팀으로서는 결국 지금 뭐 효리님도 계시지만 결국 이제 해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아이돌 포지션은 이달소와 우주소녀인데, 그래서 이 두 팀이 좀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는 국내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팀들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빛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소녀가 나오기는 잘한 것 같고, 나와서도 잘한 것 같고, 전 사실 우주소녀하고는 큰 접점도 없고, 뭐 제가 그냥 모든 팀들을 대부분 좋아하고 거기에 뭐 멤버들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멤버도 있고 하는데, 뭐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팀은 아니었어요. 퀸덤 나오기 전에. 퀸덤2 나와서 처음에 프리뷰 무대 할 때부터 우주소녀가 가장 제 스타일에 맞는 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대를 할 때마다 밸런스가 워낙 좋게 많이 짜여져서 우주소녀 칭찬을 많이 했는데요. 멤버들의 밸런스도 좋고, 무대를 만들어가는 그림도 좋고, 생각하는 방식도 좋고 해서 전체 팀 중에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가장 제가 많이 선호하는 팀이었던 것 같아요. 우주소녀가 이제 계약 기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멤버들은 다수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요. 재계약에. 그래서 이 퀸덤2가 어떤 매개체가 돼서 멤버들이 재계약을 해서 조금 더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러려면 좀 이 퀸덤 이후에 팀이 좀 많이 잘 돼야겠죠. 어쨌든 한동안은 또 제가 주의 깊게 보는 팀이 될 것 같아요. 퀸덤2를 통해서. 대표가 잘하자. 같이. 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아우 영웅님. 네, 케플러의 무대 잘 봤습니다. 케플러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사실 제 구독자분들의 케플러 팬분들이 가장 많죠? 제가 걸스플래닛 리뷰를 했었고, 일본 구독자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일본에서도 퀸덤2 리뷰를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있는데, 대부분 그냥 케플러 리뷰를 하죠. 케플러 칭찬만 하고. 그래서 제 채널에서도 그런 걸 기대하셨던 구독자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뭐 케플러에 대한 얘기를 크게 안 하는 게, 전 지금 뭐 케플러가 사람들이 약간 무반응이죠. 그러니까 뭔가 관심이 별로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약간 반응이 차갑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 순위에 엄청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나오는 순위가 케플러한테는 뭐 적절한 순위라고 해서 저도 길게 코멘트는 안 해요. 일단은 이 신곡을 보면, 이 신곡도 그렇고 이제까지 케플러 무대를 봐도 못하지 않거든요. 꽤 잘하는데, 결국은 뭐 팬분들이 아까 유튜브 댓글도 말했지만, 모든 유튜브에 어떤 아이돌의 신곡이 나오면 죄다 칭찬이거든요. 그것만 보면 세계 최고의 팀이에요. 다들 이쁘고 멋있고 잘하고 뭐 섬세하고 놀랍고 센세이션하고 뭐 그래요. 이게 마치 좀 야구 응원할 때 느낌이 나는 게, 우리나라 야구 구단 뭐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데 1위를 하는 팀도 응원 문구가 최강무적이고 10위를 하는 팀도 최강무적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약간 의아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응원이죠. 팬들에 있어서 1위든 5위든 10위든 다 최강구 무적이니까. 그러니까 그 유튜브 댓글은 다 그런 느낌인데, 이 팀만 보면은 진짜 잘하는 거죠. 애들도 이쁘고 멋있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좋아. 근데 그 앞에 비교 대상이 붙으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케플러가 지금 다른 팀들에 비해서 그렇게 음악이 좋고 잘하느냐 라고 봤을 때는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운 무대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막 떨어지고 모자란 게 아니라 케플러도 충분히 평균 이상으로 잘하는데, 다른 팀들이 조금 더 임팩트가 강했어요, 무대들이. 그러니까 케플러는 약간 느낌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멤버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최근 탄생한 팀이고, 세계관이 우주기 때문에 사운드를 통해서 약간 그런 우주 전자 느낌을 많이 넣는 힙합 계열로 가는 게 이제 스타일인데,
그런 음악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딱 케플러 같은 색깔도 안 나오고, 멤버들도 저는 이제 걸스 플래닛을 리뷰를 했고 멤버들을 잘 아니까 개개인의 이미지도 잘 아는데, 그렇다고 쳐도 팀으로 봤을 때 케플러의 이미지가 저도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임팩트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무대를 봐도 연출도 잘했고 멤버들이 잘했어요. 소화도, 퍼포먼스도. 근데 기억에 다른 무대보단 안 나와요. 항상 모든 무대가. 그게 케플러의 숙제지 않을까. 근데 그것은 아마 어쨌든 활동 기간이 적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지금은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본인들 포지션을 소화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케플러가 본인들 활동 기간에 치고 굉장히 잘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퀸덤2에서 이게 최선이라고는 항상 생각하는데, 그래서 박수 쳐주고 싶고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른 팀들하고 비교해서 순위가 낮은 거를 아쉬워하는 일본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단기간에 나와서 케플러가 물론 더 잘해서 높은 순위였으면 좋겠지만 다른 팀들이 워낙 더 좀 탄탄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케플러가 한 최종 순위가 4위 정도라고 하면은 만족할 만한 순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케플러가 국내에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팀 이름을 알리게 됐고 해외에도 조금 더 알렸으니까요. 어쨌든 이 퀸덤2가 지금 국내에서도 10대들한테는 화제성 계속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케플러를 많이 알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케플러가 엠넷의 방송을 통해서 탄생을 했는데, 출연을 하길 기대했던 다른 팀들을 제치고 케플러가 바로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안고 가야 되죠. 그리고 걸스 플래닛 오디션 자체도 당시에 말들이 많아서 좀 부정적이었고 타이밍도 안 좋았고, 그래서 케플러가 그것은 지고 가야 되는 건데 퀸덤2에 나와서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대로 활동을 했으면 계속 국내에서는 어떤 어필을 하기는 어려운 스토리로 가고 해외에서만 활동을 했을 텐데, 어쨌든 퀸덤2를 통해서 실력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노출도 하고 빌드업을 할 포인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을 계기로 케플러가 다음 음악들도 점점 더 잘 돼서 국내에서도 인지도를 높여가길 바라겠습니다. 약간 개인적인 아쉬움은 그래도 걸스 플래닛과 이 케플러로 이어지는 세계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노래에서도 별로 그 세계관이 이어지는 내용은 없네요. 가사가. 저는 그 세계관이 꽤 이렇게 스토리로 끌고 갈 만한 이야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색깔을 강화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유튜브 댓글은 팬분들이 들어가서 진짜 세상 좋은 칭찬 다 남기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팬들이 좋아요를 눌러서 제일 위로 올리기 때문에 뮤지션들이 본인 영상 댓글로 뭔가 상황을 파악하려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고 이제 힘을 얻는 것은 좋은데